이번 회계 중에서 핫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주인공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최근 도두동 하수 처리장에서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하수가 그대로 바다로 유출되면서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던 해녀 삼촌들이 크게 반발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이 같은 제주도의 하수 대란이 하수 정말 처리장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처리장까지 하수를 이송하는 관로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으로 도정질문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빗물만 흘러야 할 우수관에 하수가 유입되면서 하천과 바다로 흘러들면서 환경오염과 심한 악취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 같은 현장을 고발한 이승하 원님을 모시고 하수관과 정비 사업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바쁘시죠? 아이고. 자,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제11대 제주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한 지도 벌써 5개월이 넘었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진짜 정신없이 바빴을 텐데요. 네. 지난 5개월 한번 쭉 되돌아오면 어떤 느낌이 좀 드나요? 아마도 제 인생에서 가장 바쁜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넘치는 현황과 그리고 초선 의원으로서 이렇게 잘 해보고 싶은 욕심 때문인지 100m 단거리 선수처럼 앞만 보고 뛰었던 것 같고요. 그 와중에 뭐 도민들로부터 뭐 질타도 많은 격려도 받았습니다. 다 잘하라는 지적인 만큼 겸허히 그리고 초심을 지키면서 의정 활동에 임할 것입니다. 나름대로 헛된 시간이 보내지 않았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 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네. 이번 366회 제2차 정례회죠. 11대 의회 출범한 이후로 벌써 두 번째 도정질문이 좀 진행됐습니다. 의원님도 단상에 서셨는데요.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 뭐 주로 어떤 얘기로 좀 이끌어가는지 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먼저 농어촌 민박의 난립과 그리고 불법 숙박업체에 대한 관리 방안, 그리고 이게 도시가 확장되면서 이제는 도심 속에 위치해버린 그 제주 교도소 그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좀 요즘은 제주도민들이 이제 골머리를 앓고 있죠. 이제 하수도 문제에 대해서 이게 드러나는 문제점과 그거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그래요. 뭐 저도 뭐 주목했던 사안이고, 네. 여타 다른 언론들도 상당히 네. 비중 있게 다뤘더라고요. 뭐 이튿날 보니까 일간지에도 뭐 거의 일면으로 좀 장식을 했던데, 바로 그 하수 관거 정비 사업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어요. 의원님이 파악한 부분도 좀 많다고 보는데, 네. 주로 어떤 점들이 문제였는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게 분류시 하수 관거 사업은 특정 구역부터 이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묵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우수관에서 이게 오수가 흐르는 게 또 문제고요. 또 다른 하나는 차직관로의 문제입니다. 이게 차직관로가 뭐냐면요, 그 하수를 모아서 이 처리장으로 이동하는 하수 이동 관로입니다. 근데 이게 도시 그 향후 개발성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 이게 비만 오면 용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게 하천으로 이게 유출되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욱 심각한 것은 이렇게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이렇게 대책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도민들 눈에 안 보이는 사안이잖아요. 이게 네. 땅 밑에 있는 거에서 그렇죠. 하수 관거 정비 사업이라고 하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요 개념부터 좀 잠깐 쉽게 좀 설명을 해주셔야 네. 우리 다음 얘기를 좀 풀어나가기 좀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기존에는 함유식 하수 관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정이나 이게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오수랑 그리고 빗물인 우수를 하나의 관으로 통해서 처리장으로 이동하는 형태였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분류식 하수 관거는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만 따로 이렇게 처리장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빗물을 모은 우수관을 이렇게 하천이나 이렇게 바다로 이렇게 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오수만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조금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1996년도부터 그리고 2035년까지 총 한 3억 2천억 원 가량 투자할 계획으로 진행을 되고 있고요. 올해에도 약 900억 원 가량
예산을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2035년까지 약 1조 4천억 원 가량 예산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자동차 전용 도로가 있듯이 네. 하수 전용으로 가는 그죠. 관 그리고 오수 전용으로 가는 네. 관 이게 별도로 이렇게 시설한다는 네. 얘기잖아요. 어쨌든 의원님의 지적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가정에서 배출되어지는 분뇨라든지 설거지물 이런 뭐 통틀어서 이렇게 하수, 오수 네. 이런 것들이 관을 흘러서 이렇게 쭉 가는데 네, 네. 어느 한 지점에서 이게 뒤섞여서 비만 올 때는 또 이렇게 육지로 예. 지상으로 이렇게 하천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좀 종종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하천으로 바다로 그냥 흘러갈 수 있는 구조가 좀 생긴다는 말인데 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하수대라는 문제가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하수 종말 처리장 증설로만은 해결될 수 없다는 결론에 좀 다다르게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점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발생하는 이제 하수대라는 이렇게 크게 이게 두 축으로 지금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하수 처리장 용량 증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와 병행을 해서 제가 도정질에서 제기했던 이게 분리식 사업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게 꼼꼼하게 따져서 뭐가 문제인지 보완하면서 함께 진행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 어쨌든 이런 게 비만 오면 그러면 반복되어진 네. 상황으로 좀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행정이 이런 걸 몰랐을까요? 모를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잦은 인사관계로 인해서 이런 실시 단계에서 지금 이 용량부터 이렇게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데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주도 하수 관망 관리 시스템을 살펴봐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게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만 했어도 벌써 증설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어쨌든 저번에 우리 도정 질문 때 보니까 의원님들이 자료 준비를 네. 많이 했어요. 현장에 나갔었던 네. 사진 자료, 영상 자료들 네. 이렇게 많이 보여주기도 했는데 실제 현장을 가보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현장을 직접 가서 보니까요. 너무 쉽게 문제의 현장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상황이 좀 심각했었습니다. 병무천인 경우에는 이게 비만 오면 이게 악취를 동반한 이게 하수가 넘쳐 흐르고 또 이렇게 쉽게 눈으로 오수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근래에는 오라 그 주민센터 앞에서 계속 번번이 지금 하수가 유출돼서 문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천교 주변 같은 경우는요, 지금 분류식 사업이 완공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맑은 날 그 오수관을 열어보면 지금 악취를 동반한 지금 오수가 흘러가는 거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탁상, 네. 관망 들어보면 그게 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그거로만 봐서는 현장하고 좀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부분인 경우는 이런 오접이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뭐 어쨌든 이러한 문제는 문제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네. 뭐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좋겠지만 대안도 찾고 네네. 뭐 나름대로 우리 의원님께서 갖고 계신 뭐 해법이라든가요 해결 방안들로 고민했던 거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지금 이 사업인 경우는 막대한 예산을 갖고 뭐 주민의 뭐 생활 환경과 그리고 지하수 이게 보전이라는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예산 투자 대비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실시 단계, 공사전 실시 단계에서부터 이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거를 총괄적으로 책임할 수 있는 운영 체계가 아직 안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사업소죠. 네. 상하수도 본부하고 행정시로 네. 나 있는 과 단위의 이렇게 조직이 있는데 이 좀 이원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의 효율성은 좀 떨어지는 측면이 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017년도 개편하면서 이런 민원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응대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시로 이원화를 했는데 오히려 민원의 입장에서 전화를 하면 내 관할이 아니고 이렇게 핑퐁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책임 있는 행정 체계가 갖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어쨌든 우리 행정이 지금 분류식 사업을 많이 진행했잖아요. 80%가 그렇죠. 넘게 82%, 지금 예.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는 아까 그 하수관로 합류식의 문제가
차집관로에서 이게 구경의 차이로 인해서 이런 시차의 차이에서도 좀 발생하는 좀 문제가 좀 생길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행정이 잘 전용 하수관로를 구축을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네. 접촉하는 사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의원님도 아까 언급인 오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가정에서 배출되는 하수를 우수관에 이렇게 물려버리거나 고의로 물려버리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진짜 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 자체가 네. 빛을 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지금 청정 제주 이미지가 지금 사라져가고 있고요. 과연 이렇게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행정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까 언급했지만 고의적으로 이렇게 오접한 경우에 대해서 하루라도 빨리 전수조사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고의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행정에서 강력한 행정 조치가 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 이 제주도의 문제를 보다 일시적인 처방이 아니라 좀 체질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최우선 정책 과제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요. 뭐 어쨌든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에요. 그렇죠. 도전을 견제하고 비판적 시각에서 나름대로 대안도 제시를 하긴 하지만, 어쨌든 사업을 정리하고 정책을 끌어나가는 건 집행부잖아요. 네. 뭐 어쨌든 집행부를 총괄하고 있고 정책 결정의 책임자인 우리 원희룡 지사의 역할 또한 중 하나라고 보는데요. 직접 대면하면서 다시 못했던 얘기까지 포함해서 우리 원희룡 지사에게 우리 하수 대란과 관련돼서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래에 영리병원 허용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도민들이 많이 놀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수도 문제도 더불어서 하수도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 하천, 바다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최근래에는 대장균, 특히 그 분뇨계 대장균까지 발견돼서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사님, 행정시장님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원희룡 지사께서 답변했던 약속대로 저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행해 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승화 의원님을 모시고 하수관거 정비 및 하수도 시설 유지 관리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제주도가 참 많이 아픕니다. 넘치는 하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채 방류하면서 청정바다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소화불량이 걸린 제주입니다. 청정과 공존이라는 미래 비전을 채택한 원희룡 도전. 시행착오는 4년이면 족합니다. 집권 2기를 맞아서는 도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하수대란 해결에 총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민 사회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슈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아닙니다.